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계산 작업이요. 계산 작업이 총 배점이 이제 40점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 문제가 있는데 총 배점이 이제 40점이에요. 그러면 한 문제당 이제 8점씩인 거죠. 그래서 다른 문제에 비해서 이 계산 작업이 우리 배점이 좀 높아요. 높은 만큼 여러분들이 이 계산 작업에서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우리 입시 시간이라는 게 있고 퇴실 시간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지금 여기 표 1번에 보니까 독서실 이용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우리 입실 시간이 있고 퇴실 시간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 총 이용 시간 그걸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총 이용 시간이요. 총 이용 시간을 지금 여기다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 줄 건데 그때 총 이용 시간은 퇴실 시간에서 이제 입실 시간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하래요. 계산을 하긴 하는데 그때 퇴실 시간 빼기 입실 시간의 그 분이 우리 30분을 이제 초과했을 때는 우리 퇴실 시간 마이너스 입실 시간에 그때 시간에서 1시간을 이제 더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총 이용 시간 그거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퇴실 시간에서 빼라. 뭘 빼냐? 우리 입실 시간을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퇴실 시간 빼기 입실 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니까 지금 얘는 이제 2시간 10분을 이제 이용했대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1시간 7분이다, 1시간 54분이다, 1시간 7분이다 하고 이렇게 전부 다 결과값이 싹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퇴실 시간 빼기 입실 시간 요걸 이제 계산했을 때 그때 우리 분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10분도 있고 7분도 있고 54분도 있고 7분도 있고 38분, 48분, 9분, 44분, 21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때 이 분이 30분을 초과했을 때는 우리 시간에다가 1시간을 더 더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칸은 10분이니까 30분을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면 총 이용 시간은 이제 2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결값으로 나오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칸도 30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시간을 이제 이용했다. 그게 나오면 되고 세 번째 셀은 우리 54분이래요. 그러면 30분을 이제 초과한 거죠. 30분을 초과했을 때는 1시간을 더 더하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얘는 이제 원래 1시간 54분을 이제 이용했지만 그때 총 이용 시간을 이제 2시간 그렇게 이제 나오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용 시간을 이렇게 이제 쭉쭉쭉 구했을 때 그때 분 여기서 이제 분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미닛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출을 해요. 추출하게 되면 이제 10분이다, 7분이다, 54분이다, 7분이다 하고 쭉쭉쭉 분만 이제 추출이 되겠죠. 그때 그 분이 30분을 초과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f 함수 요걸 이제 써주면 되는 거고 if 함수를 사용해서 분이 이제 30분을 초과했냐? 그렇게 물어보고 30분을 초과했을 때는 우리 시간에다가 더하기 1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시간에다가 1을 이제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간을 우리가 구해줄 때 hour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총 이용 시간이 6시간, 딱 6시간일 때는 6시간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리고 6시간 40분을 이용했을 때는 이제 7시간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다가 시간이라는 이 두 글자도 우리가 붙여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앰퍼센트 연산자 요거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 두 글자를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다 쓴 식 있죠? 우리 퇴실 시간 빼기 입실 시간 한 거 요거 이제 컨트롤 X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 if 함수를 이제 써야 되는데 if 함수는 맨 앞에다 이제 조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일 때,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일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if 함수를 써주고 조건으로 이제 뭘 물어볼 거냐? 분이 이제 30분을 초과했어? 그거 이제 물어볼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분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구한 다음에 내가 구한 그 분이 30을 초과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어보고 만약에 30분을 초과했다면 우리가 시간을 이제 구해서 그 시간에다가 더하기 1을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30분을 이제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시간을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대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 퇴실 시간 빼기 입실 시간 한 거 있죠? 요거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할게요. 그리고 if 함수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if라고 써주고 우리가 일단 분이 30분을 초과했냐? 그걸 이제 먼저 물어볼 거예요. 해서 우리가 minut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minutes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퇴실 시간 빼기 입시 시간 계산한 거 우리가 아까 잘라내게 해놨죠? 그거 이제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해주고 내가 구한 이 총 이용 시간에서 분을 이제 추출해 달라. 그때 내가 추출한 그 분이 30을 초과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30분을 만약에 초과하면 우리가 시간에서 이제 더하기 1을 해줄 거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제 추출할 때는 hour라는 요 함수를 이제 우리가 추출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hour라고 쓰고 우리가 퇴실 시간 빼기 입실 시간 요 식을 또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산한 곳에서 우리 시간만 이제 추출해 달라. 그 시간 이제 추천한 거에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hour라는 요 함수 쓴 거 있죠? 요거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가 지금 조건이 내가 구한 그 분이 30분을 초과해 그렇게 물어본 거고 30분을 초과했을 때는 내가 구한 그 시간에다가 더하기 1을 해달라.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원래 구했던 그 시간을 그대로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지금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내가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 표시 형식이 시간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맨 뒤에다가 이제 시간이라는 이 두 글자도 우리가 붙여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그거까지 싹 다 이제 써버리자고요. 해서 맨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시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얘는 이제 2시간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고 그 밑에 거 두 번째 칸은 30분을 초과한 게 아니니까 그냥 1시간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셀은 분을 봤을 때 이제 30분을 초과했으니까 얘는 이제 2시간 그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와야 되고 그 밑에 셀은 30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1시간 그렇게 나오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두 개 셀은 전부 다 38분, 48분 해서 30분을 전부 다 초과했으니까 이제 2시간 그렇게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셀은 30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냥 1시간 그렇게 나오면 될 거고 그 밑에 셀은 이제 44분이니까 30분을 이제 초과했죠. 초과했으니까 이제 2시간 그렇게 나오면 되고 그 밑에 셀은 30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1시간 그렇게 이제 나오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 우리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우리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요 식이 이제 참일 때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내가 지금 C3 빼기 B3 이렇게 해서 우리가 퇴실 시간에서 입실 시간을 뺐죠. 뺀 거에서 분만 이제 추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분을 추출한 게 30분을 초과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만약에 30분을 초과하게 되면 내가 계산한 그 이용 시간이요. 그 이용 시간에서 시간을 이제 구해달라. 그 시간에다가 더하기 1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 만약에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냥 퇴실 시간 빼기 입실 시간 그렇게 이제 계산한 거에 시간만 이제 추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맨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붙여서 시간 요 두 글자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앰퍼센트를 써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우리 구분이라는 게 있대요. 구분에 지금 F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내과다, 소아과다, 안과다, 정형외과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들이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이 구분이 소아과인 그 자료에 실투자 금액이요. 실투자 금액이 지금 우리 제2열에 들어있죠. 이 실투자 금액의 우리 평균을 제2의 11번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서 결값을 여기다 이제 표시하라는 그 얘기죠. 그때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곳에다가 실투자 금액의 평균값을 이제 계산을 해 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함수를 보니까 우리 d-average가 나왔고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이런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를 모두 다 이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우리가 쓰고 싶은 거 골라서 이제 쓰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때는 d-average 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 형식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d-average, d로 시작하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생김새가 싹 다 이제 똑같았습니다.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호 찍어주고 맨 뒤에다 이제 조건이 들어있는 그 범위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범위로 이제 지정할 부분이 이 전체 범위를 이제 지정해 줄 거고요. 그때 우리는 내가 범위를 요만큼 이제 설정을 했을 때 우리 첫 번째 열에는 이제 구분이 들어있고 우리 두 번째 열에 면적이 들어있죠. 세 번째 열에는 이제 보증금이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우리 월 임대료가 들어있고 다섯 번째 열에 우리 실투자 금액이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열번호로 이제 5열에 있는 걸로 계산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번호를 5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이 들어있는 그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그냥 이 실투자 금액의 전체 평균을 구해라. 그게 아니라 구분이 소아과인 그 자료만 대상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구분이 이제 소아과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범위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우리 조건은 L의 2번에서 L의 3번 그 영역에다가 입력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조건을 우리 보고 입력을 하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제목은 우리 구분이요. 우리 구분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거기에서 우리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소아과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써주고 우리가 조건 범위로 이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실투자 금액의 이제 평균값을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d-average하고 써주면 되겠죠. d-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전체 범위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는 우리가 실투자 금액의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5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은 구분이 소아과인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고 맨 뒤에서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금액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실투자 금액의 평균이요. 평균 지금 우리가 여기다 이제 구해놨죠. 이 평균은 100의 자리에서 내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우리 표시 얘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있을 때 지금처럼 1000의 자리까지만 12만 3천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내림을 이제 해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함수가 라운드가 있고 라운드업이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림을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라운드 다운을 이제 써야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림이 아니라 올림을 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라운드 업을 써주면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여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라운드 함수 요거 이제 정리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라운드라는 요 함수는 우리 반올림을 해주는 그 함수다. 그 다음에 우리 라운드 우리 업이요.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는 이제 올림을 이제 해주는 그 함수고, 그 다음에 우리 라운드 다운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 내림을 이제 해주는 그 함수죠. 해서 문제에서 내림을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라운드 다운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이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업이 됐든 라운드 다운이 됐든 얘네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죠.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수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자릿수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자릿수 좀 살펴보자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1, 2, 3, 4, 5.1, 2, 3, 4, 5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이제 값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내가 이제 자릿수를 이제 쓸게. 예를 들어서 뭐 3이라는 그 값도 있을 거고 2도 있고 1도 있고 0도 있고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3이다 해서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 값들이 다 똑같은 값이 이제 입력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운드 다운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할 겁니다. 그때 이제 결과값 좀 살펴보자고요. 그때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라운드 다운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쓸게요. 라운드 다운이라고 쓰고 내가 지금 이 값을 가지고 있다. 이 값을 가지고 있고 그때 이제 자릿수를 내가 3으로 했을 때 그때 이제 결과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쓸 수 있는 게 양수도 쓸 수 있고 음수도 쓸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릿수를 이제 3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고요. 2를 쓰게 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 1을 쓰게 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화면상에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0을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수로 표현해 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이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때 우리 0이다, 1이다, 2다, 3이다 이런 자릿수는 크게 뭐 헷갈리는 게 없는데 마이너스 1, 2, 3 얘네들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해서 내가 자릿수로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얘는 10의 자리요. 10의 자리까지 표시를 이제 해달라 그거고요.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1000의 자리요.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4를 쓰게 되면 우리 이제 만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이제 헷갈리는 게 문제를 읽어봤을 때 100의 자리에서 내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돼 있죠. 돼 있기 때문에 100의 내가 외운 게 100의 자리인가 1000의 자리인가 그게 이제 헷갈릴 수 있다고요.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표시하는지 그걸 화면상에 어디까지 표시하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억 좀 하시라고요. 해서 지금 문제에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줄 거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라운드 다운이라는 이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자릿수를 이제 마이너스 3으로 그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D-average 요거 쓴 거 맨 앞으로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라운드 다운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라운드 다운 내가 지금 방금 평균 구한 게 있다. 이 평균 구한 거를 우리 100의 자리에서 이제 내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고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100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내림을 해서 우리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됐죠. 그때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한 거고 그 평균값 구한 거를 우리가 라운드 다운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자릿수를 써서 우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에서라고 했어요. 표 3번에 보니까 이제 컴할 2급 시험 결과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때 우리 컴퓨터 일반이 있고 엑셀이 있대요.
우리 컴퓨터 일반하고 엑셀이 B열하고 C열에 이렇게 이제 점수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과목 모두 다 60점 이상인 그 수험생의 합격률을 이제 C의 23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가 이제 합격률을 지금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합격률을 구할 때는 컴퓨터 일반하고 엑셀 이 두 과목 모두 다 이제 60점 이상인 그 수험생이 이제 몇 명인지 그걸 이제 구한 다음에 총 수험생 수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일반도 이제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 엑셀도 60점 이상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수험생 수요, 그 인원수, 그걸 이제 구할 때 우리는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총 수험생 수, 요걸 이제 구해줄 때 우리 문제에서 count a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두 과목 모두 다 60점 이상인 그 인원수 그걸 이제 구해주고, 그거 이제 나누기 총 수험생 수요. 총 수험생 수는 우리가 이제 count a라는 요 함수로 구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합격률을 이제 계산을 해 줄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count if s라는 그 함수 형식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count if s라는 이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를 이제 첫 번째 거 그거 이제 잡아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1번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만약에 조건이 있다 그러면 조건 범위 두 번째 거 이제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조건 두 번째 거 써주고,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게 또 있다 그러면 조건 범위 컴마 조건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count if s라는 이 함수는 여러 개 조건을 우리가 사용해서 그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count 개수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count라는 그 함수요, 우리 그냥 count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count a라는 함수가 있고, 우리 count blank라는 그 함수가 있죠. 그때 우리 count라는 요 함수는 숫자 셀에 그 개수를 이제 세워주고요. 우리 count a라는 이 함수는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뭔가가 들어있으면 그 셀의 개수를 다 세준다고요. 해서 얘는 이제 비어있지 않은 그 셀의 이제 개수를 이제 세워줍니다. 그리고 count blank라는 요 함수는 비어있는 그 셀의 개수를 세워줘요. 해서 우리 count a랑 count blank 이 두 개 함수가 서로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해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셀 거냐, 비어있지 않은 그 셀의 개수를 셀 거냐, 그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count if s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이 두 과목 모두 다 60점 이상인 그 수험생의 인원수부터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count if s라고 쓴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조건이요, 우리 컴퓨터 일반부터 구해보자고요. 해서 내가 지금 컴퓨터 일반 그 점수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크거나 같다 60 해서 60 이상인 그 데이터의 개수를 세워주세요. 그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엑셀 점수요. 엑셀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쭉 지정을 해주고,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크거나 같다 60에서 60 이상의 그 데이터의 이제 개수를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조건을 이렇게 두 개를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카운트 개수를 이제 세워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500%다 그렇게 나왔는데, 얘는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는 합격률을 이제 구해주는 거라, 우리 표시 형식이 지금 여기가 100분율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값이 500%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해서 그때 요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서 보게 되면 얘의 실제 값은 이제 5요. 해서 우리 60점 이상인 그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있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count if s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두 과목의 점수가 모두 다 이제 60점 이상인 그 사람들의 인원수는 정상적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총 수험생 수 그걸 이제 구해서 서로 이제 나눠주면 되는데, 우리 그때 이제 문제에서 count a라는 그 함수를 쓰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나누기 교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우리가 이제 count a 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수험 번호가 들어가 있는 이 범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63%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count a라는 그 함수는 비어 있지 않은 그 셀의 개수를 세준다 그랬죠. 해서 내가 count a라고 쓰고 요만큼의 범위를 지정해도 모든 수험생들은 전부 다 이제 수험 번호를 무조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를 정상적으로 이제 다 구해 줄 거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일반 이 점수들도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들어 있고 엑셀 점수도 싹 다 이제 들어 있죠. 해서 우리가 이제 count a 그 함수에서 우리가 수험 번호가 들어가 있는 그 범위 말고 컴퓨터 일반 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서 엔터를 눌러도 결값은 어차피 똑같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범위요, count a의 이 범위에다가 우리가 엑셀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잡고 우리가 엔터를 눌러도 결값은 어차피 다 똑같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범위로 수험 번호를 잡든 컴퓨터 일반을 잡든 엑셀을 잡든 어차피 결과는 다 똑같이 나와요.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보실 때 수험 번호가 됐든 컴퓨터 일반 점수가 됐든 엑셀 점수가 됐든 얘네들은 비어있는 셀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총 인원수, 총 개수를 이제 구해줄 때는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아무거나 이제 잡아서 우리가 이제 범위로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왜? count a가 비어있지 않은 그 셀의 개수를 다 세주니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첫 번째 조건 범위요. 이 범위에서 6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조건 범위요. 이 범위에서 60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과목 모두 다 60점 이상인 그 사람들의 인원수를 세주고 그리고 count a라는 요 함수령에서 우리가 총 수험생 수, 총 인원수를 이제 구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기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합격률을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준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count if s라는 그 함수의 형식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함수랑 아주 비슷한 그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도 같이 이제 공부 좀 해두세요. 이 함수랑 아주 생김새가 비슷한 게 우리 sum if s라는 그 함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average if s라는 그 함수도 생김새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때 우리 sum if s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 계산 범위요. 계산할 그 범위 합계를 구할 그 범위만 우리가 추가로 더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average if s라는 이 아이도 맨 앞에다가 계산 범위만 이렇게 이제 더 추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요걸 쓰는 거는 우리 count if s가 됐든 sum if s가 됐든 우리 average if s가 됐든 전부 다 똑같다고요. 근데 우리 sum if s랑 average if s는 맨 앞에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 그 값들을 계산할 건지 계산 범위가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왜? 얘는 이제 합계를 구해주고 얘는 이제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 이제 합계를 구할지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 평균값을 구할지 그 평균값 합계를 구해줄 그 범위를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찍어만 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개 함수는 우리 형식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4번에 보니까 제품 구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주문 수량이라는 게 있대요. 주문 수량은 지금 우리 G열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본사 보유량이요. 본사 보유량은 우리 H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그때 주문 수량이 본사 보유량보다 200 이상 많은 경우 그랬어요. 그러면 주문 수량하고 본사 보유량이 몇 개씩 차이가 나는지 그걸 이제 구해보면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주문 수량에서 우리 본사 보유량을 서로서로 이제 빼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주문 수량에서 빼라. 뭘 빼냐? 우리 본사 보유량을 빼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몇 개가 이제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우리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때 몇 개 이상이요? 200개 이상 많은 경우 그랬어요. 200개 이상 많은 그 경우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00개 이상 그 많은 경우 200 이상 많은 경우에 주문 수량과 매장 요청량 중에서라고 했어요. 우리 주문 수량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G열에 들어있고 매장 요청량이라는 거는 우리 I열에 들어있죠. 이 두 개 값 중에서 큰 값을 이제 표시해 달래요. 그러면 이 두 개 값 중에 우리가 이제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할 때는 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최대값, 큰 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조건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면 그때는 그냥 주문 수량을 구매 예정 수량 여기다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문 수량 빼기 본사 보유량 그렇게 해 놓은 거 그 식을 우리가 이제 잘라내기 좀 잠깐 해 놓을게요. 그리고 얘를 이제 if로 물어보면 되겠죠. if 만약에 내가 주문 수량에서 본사 보유량을 뺐을 때 그 값이 20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200개 이상이라면 그때는 우리 주문 수량이랑 매장 요청량 이 둘 중에 큰 값을 이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max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max라고 쓰고 우리 주문 수량이요. 자, 우리 주문 수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컴마 그 다음에 매장 요청량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주문 수량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우리 매장 요청량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값 중에서 맥스 큰 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거죠. 해서 200개 이상일 때는 둘 중에 이제 큰 값을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우리 그냥 주문 수량을 그냥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거짓일 때 그냥 이 주문 수량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주문 수량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쓴 이 식을 봤을 때 우리 if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요게 이제 우리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우리 주문 수량 빼기 본사 보유량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20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200 이상인 경우에 주문 수량과 매장 요청량 중에서 큰 값을 이제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 수량하고 매장 요청량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max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둘 중에 이제 큰 값을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주문 수량을 그냥 이제 그대로 표시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거짓일 때 G의 15번 셀에 있는 그 주문 수량을 그냥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1200개 그렇게 나왔어요. 왜? 첫 번째 셀은 우리가 주문 수량에서 이제 본사 보유량 이 두 가지 값을 서로 비교를 했을 때 200 이상 많은 그 경우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문 수량이 그냥 그대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우리 주문 수량 빼기 우리 본사 보유량 그렇게 계산했을 때 우리 362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200 이상이죠. 200 이상일 때는 우리 주문 수량하고 우리 매장 요청량 이 두 개 값 중에 큰 값을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 게 1500이니까 그 두 번째 셀은 이제 1500이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셀은 지금 우리 주문 수량하고 우리 본사 보유량 이 값을 서로 뺐을 때 그 값이 57개밖에 안 돼요. 해서 그때는 우리 20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주문 수량 요 1000개가 그냥 그대로 이제 표시가 되면 될 거예요. 해서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더니 지금처럼 1000개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셀은 우리 주문 수량이 이제 800이고 본사 보유량이 507개죠. 해서 이 두 개 값의 이제 차이 값을 보니까 200 이상이죠. 200 이상이니까 우리 주문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장 요청량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값이 있을 때 이 둘 중에 큰 값이 이제 900이니까 얘는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제 900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쭉쭉쭉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표 5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5번에 보니까 재학생 정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학번하고 입학연도, 성명, 학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학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학과 정보표라는 게 있대요. 학번은 지금 우리 A열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고요. 학과 정보표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다른 표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죠. 얘를 이용해서 우리 학과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 이제 학과를 전부 다 이제 계산해라 그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표 5번 요만큼을 이제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학과라는 걸 구할 수가 없죠. 그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 작성된 이런 표를 이제 참조를 할 때 H룩업이다, V룩업이다 이런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학과 정보표 요 표를 봤을 때 우리 학과 코드가 지금처럼 열 방향으로 들어 있고요. 학과 교수도 이제 열 방향으로 그리고 학과명도 전부 다 이제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곳의 표가 우리 데이터가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학과 정보표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할 건데 이 표를 이제 참고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 학과명을 지금 이곳에다가 가져다가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이 학과명이라는 거는 그때 학과 코드가 이제 뭐냐에 따라서 학과명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학번이요. 학번에서 우리 맨 앞에 이 두 글자를 보니까 A이다, D이다, F, H다 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씩 싹 다 이제 들어있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학번에 이제 처음 두 글자가 학과 코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학번에서 이제 왼쪽에서 두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left 함수 먼저 써볼게요. 해서 left라고 쓰고 내가 지금 학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학번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만 꺼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학번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멀쩡히 정상적으로 다 꺼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꺼내 온 걸 가지고 우리가 학과 정보표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해서 우리가 학과명을 이제 가져다가 결값을 이제 표시해 주면 돼요. 그때 우리 vlookup이라는 그 함수요. 생김새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얘는 vlookup이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써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옵션은 우리가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건지 그 방식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옵션을 이제 쓸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입니다. 그때 내가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이요. 내가 옵션을 생략하거나 true라는 이 옵션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내가 찾을 값을 범위를 찾을 때 그때 근사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고요.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그때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은 근사값으로 찾는다 그랬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 있죠. 찾을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그 값으로 이제 구해주는 게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left라는 그 함수령에서 우리가 왼쪽에서 두 글자를 다 꺼내왔죠? 그러면 내가 꺼내온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으로 우리가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내가 이제 찾을 값으로 찍을 거는 내가 방금 썼던 그 left라는 그 함수를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될 거고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 온 거를 우리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주고 내가 이만큼에서 내가 레프트 함수로 구해온 A2를 찾아달라. 그러면 A2하고 얘를 이제 찾아주겠죠. 얘를 찾아서 우리는 학과명 디자인이다. 요걸 이제 가져갈 거예요. 그때 내가 범위로 이만큼을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우리 첫 번째 열에는 학과 코드가 들어있고요. 우리 두 번째 열에 학과 교수가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이제 학과명이 들어있는 거죠. 해서 우리가 열 번호로 3이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썼던 그 left라는 요 함수 있죠? 요건 잠깐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컨트롤 X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vlookup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방금 구했던 거 left 함수요. 그거 이제 붙여넣기요. 컨트롤 V를 눌러서 우리가 붙여넣기 했더니 left 함수가 나왔죠. 자, left 함수로 내가 구한 거를 찾아달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우리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그 학과명을 갖다 달라. 그때 내가 찾을 값을 범위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우리 false, 우리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디자인하고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학과명이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쓴 식에서 내가 채우기를 할 때는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레프트 함수 쓴 거는 내가 채우기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싹 다 이제 결값이 다 나왔다고요. 그리고 요 범위요. 내가 몇 번째 칸을 이제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 범위만 참조해서 그때 학과명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만큼 이제 범위 잡은 거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 이 곳은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 참조할 거 싹 다 이제 해줬으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 밑에는 우리 D이니까 미디어 그게 이제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FH니까 실용음악 요게 이제 나오면 될 거고 그 밑에는 이제 AE니까 디자인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BS니까 우리 문예 창작 그게 이제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드래그 해주면 결값이 싹 다 이제 정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된다고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찾을 값으로 이제 left 함수를 써준 거예요. 해서 학번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싹 다 이제 꺼내 달라. 그렇게 이제 꺼내 온 거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left 함수로 쓴 거를 이 범위에서 찾으라고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해당하는 그 학과 코드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우리 세 번째 열이요.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런 이제 학과명들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다 보면 매 회차마다 꼬박꼬박 나오는 아니면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함수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vlookup이 됐든 hlookup이 됐든 이런 함수들 꼬박꼬박 나오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꼬박꼬박 이제 나오고요. 우리 if 함수 쓰는 것도 꼬박꼬박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매 회차마다 안 빠지고 나오는 이런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형식이 됐든 우리 옵션이 됐든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작업 이 5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풀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 문제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